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총리 인사 문제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벌써 29일이잖아요 4월 초 그러니까 늦어도 내주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후반 수요일 이후에는 총리 인선과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 후보 거의 한 20여 명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경제통이 됐든 통합형이 됐든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를 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관료군하고 이 정치인하고요. 이 정치인 중에서는 이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한길, 김병준, 그 다음에 박주선 이런 분도 있지만은 현 국민의힘 가운데서 유력한 이제 후보들 중으로서는 이제 이 권영세 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요 김기현 원내대표까지도 총리 물망에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총리 후보군은 정치권 또 이 경제 전직 관료들 또 전직 총리들 이 안철수 위원장 포함해서요 또 현 총리 김부겸까지 그야말로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 핵심을 보면요 청문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선 기한 즉 4월 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요 현재로서는 여러 사람을 이제 추려 가지고 어느 정도 후보를 압축하고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보고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4월 초에 발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에 말이죠. 지난 3월 26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와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뉴스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만찬 회동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어젯밤에 그런 보도를 해드렸고, 그래서 사실상 장제원 그다음에 이철이 라인 말고 유영민과 장제원 라인 이 두 개로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김부겸 총리가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사무실 가서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지난 주말 26일 날 만찬 회동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요. 야, 이거 이미 유임설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유임설과 관련된 보도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김은혜 대변인이 이 유임설하고 또 이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는 오랜 지인분들이 함께 만난 사적인 달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내용 이런 걸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유임설과 관련해서도요. 김부겸 총리는 상당히 덕망이 있고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은 그것하고 총리직 유임하고는 별개의 사연이고 두 번 고지해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어제 뭐라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를 했냐면, 총리 인선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완팀으로 해서 즉 드림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드림팀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치의 빈틈 없이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완팀, 국민과의 드림팀 그리고 드림팀이 돼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꾸 김부겸 이 총리의 유임설을 꺼내지 말아라. 두 번 고지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더 이상의 추측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했고요. 지금까지 보도를 쭉 보면 이번 주 안으로 후보군을 압축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고요. 이 후보군을 1차적으로는 10배수로 지금 추려가지고 1차 검증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요. 이 유임설과 관련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는 26일 회동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지난 21일 카타르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와가지고요. 20일 날 돌아와가지고 21일 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인수인계를 잘 하려면 이 TF를 우리가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회동이 사실상 불발이 되고 굉장히 난항을 거듭한다. 이런 이 보도를 보고 김부겸 말하자면 현 총리가 말이죠. 먼저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고 싶다. 이러한 뜻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이 김부겸 전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는 과거, 이 대학 때부터 굉장히 잘 알고 지낸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대구 고검에 윤석열 당선인이 좌천됐을 때, 그때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현 총리, 그 당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역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인연을 쭉 이어왔고요. 당선인은 사석에서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 그리고 또 당선인도,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24일 날 김 총리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만찬으로 이어졌고, 이 만찬선에서 국민들에게 보기가 안 좋으니 빨리 회동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설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만찬의 이제 핵심 이유인데, 그날 딱 당선인하고 둘이서만 회동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김 총리하고도 또 이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한 명이 거기에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김은혜 대변인의 방금 전에 발언이요. 이 두 분이 아는 민간인 한 분. 그래서 이제 사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상 이 연임 문제, 여러 가지로 보면 연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한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임론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사는 뭐 까봐야 한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김은혜 대변인의 오늘 아침에 이제 발언 브리핑 내용 중에서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두 번 하라는 말이냐? 이 얘기는 자꾸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유임설과 관련해서 한번 나왔을 때 김부겸 총리도 이런 협치를 하려면 그건 당대 당차와서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역할은 인수인계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거, 여기까지만 내 역할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막판에 이게 뒤집어졌다 이런 경우도 인사에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도 보지만, 도저히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 유임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또 결심하면 그게 최종 결심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의 문제는 최고 결정권자마저도 언론에 공식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요, 수없이 바뀌는 게 뭐 이 장차관들 정무직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어느 인사든지 마찬가지다라는 이러한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당사자나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임설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한 20여 명씩 거론될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 그냥 말하자면 이 버킷에 집어넣고 다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배수를 압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수 정도나 많이 압축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김부겸 총리의 유임 카드는 이제는 이제 김은혜 이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이제 뒤로 좀 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 팀하고도 말하자면 드림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도 맞아 이 사람이야 돼 이렇게 또 드림팀. 또 경제 파트만 보더라도 또 드림팀. 제가 보기에 최소한도 세 차원에서의 드림팀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세술은 세부대 이런 평범한 뭐라고 그럴까요? 말이 이번 총리 인선에도 작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제 보도를 쭉 보니까 말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우선적 카드다. 그래서요, 지난 주말 이후부터 안철수 위원장이 한동안에 안 하기로 뜻을 밝혔다. 이렇게 그 당시에 TV조선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언론이 받아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 안랩 주식 이거 한 뭐 2,400~500억 하는데요. 이거 백지 신탁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 이후로 갑자기 다시 아니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경험을 한번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리고 또 단일화할 때 공동 정부를 구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을 것이냐 안 맡느냐가 조각의 1차 변수고, 그러한 이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인선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아서 내각에 참여하는 게 공동정부 구성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고심 중이고, 조만간 거치에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서 당선인을 만나 뜻을 전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또 새 정부 첫 조각 작업은 안 위원장이 입각할지와 연동되어 있고, 총리 인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4월 초순 총리 후보장을 지명하는 만큼 안 위원장이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한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좀 안철수 위원장 측과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안철수 위원장 측근들 얘기를 보면 현재로서는 총리를 맡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 또 총리로 내각에 참여해서 후보 단일화 때 당선인과 합의한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지금도 해석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일날 단일화 합의문 발표 때도요, 1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 업무를 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각 참여 의지를 지금 비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수위원도 맡은 게 아니냐. 자, 그리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 측 얘기로 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 시계는 2027년 대선에 맞춰진 거 아니냐. 직선제 도입 이후에 총리 출신이 대통령의 당선자직이 없다는 점에서 총리를 맡는 게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보다는 당으로 돌아가서 당 대표를 맡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평범한 진리인데, 우선 이제 공동정부야 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이 공동정부라고 할 때 이 공동은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의 공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당이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가는 거. 그럼 이게 하나로 가는 정부를 구성하려면 행정수반에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정부 내각의 총책임자 총리에는 안철수 위원장, 이게 공동의 말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에 총리가 한 번도 대통령 된 적이 없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하리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리고 또 당선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판은요, 변화 요인이 무쌍히 많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정치는 생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존의 프레임만 갖고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지금 시대적 용어는요, 통합의 시대예요. 통합. 그래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통합의 측면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하면서 제가 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붕어빵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열의 정치를 한 거예요. 총리로서 대독 정치만 한 거예요. 총리가 대독 총리 역할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이제 실세 장관, 실세 총리를 당선인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권한을 딱 실세 총리로서의 받았으면 실세 총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캐치프레이스가 되고 있는 시대적 개념인 통합의 위상에 맞는 실세 총리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새롭게 판을 깔고 실세 총리라고 하는 새롭게 지금 무대가 펼쳐지면 그 무대에 맞는 주역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리의 역사의 페이지.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법대 출신은 대통령 안 돼. 이거 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리는 대통령이 안 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라 이거예요. 그 깰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뭐냐. 통합의 총리, 실세 총리. 그리고 지금 이제 마침 코로나,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과학도로서의 총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랩이라고 하는 이 벤처 기업 성공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제인으로서의 어떤 이 통찰력,
그 다음에 이 인사이트 이런 거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총리로서의 새로운 말하자면 뉴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서 차기를 노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차기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총리라는 기회, 당 대표라는 기회 둘 다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근데 당 대표 기회는 안철수 지금 위원장의 경우 이미 정치판에 벌써 10여 년 됐잖아요. 언제든지 2번, 3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총리라는 기회는 2번, 3번 오질 않는다. 예. 기회의 측면에서도, 기회의 프리퀀시, 그 빈도 측면에서도 총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기회를 잡는 면에서도, 대선과 관련해서. 예, 이런 측면.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정치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정부 공무원은 정책을 직접 위반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또 집행을 해야 돼. 근데 국회의원 정치인들은요,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야말로 입법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없어요, 별로. 예. 그렇지만은 정부는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부가 아니냐. 이런 행정부의 경험은 이때가 아니면 뭐 다른 지금 이 총리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이 나중에 장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는 2번 오기가 힘들다. 이 기회의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총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갑자기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달 30일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채우게 돼 있는데요, 지금 4월 8일 날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원내 지도부를 민주당이 지금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부를 같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범죄란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4월 내내 계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고 여야가 협상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법안 협상서부터 새 원내대표가 맡는 게 낫지 않느냐. 즉 세술은 세부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또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업무의 차질도 생기고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요, 4월 8일께 자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입장을 갑자기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또 총리서부터 이 강요들 지금 인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 그동안에 뭐 이 선거 국면에서도 고생 많이 했다. 상당히 당선인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각하는 수순에서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를 달고서 입각한다고 국회에다가 청문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에서는요,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3선에서는 김도읍, 김태읍, 윤재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